경기도 여주시의 법무부 보호관찰소입니다. 지난해 청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컸습니다.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면 그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출입을 하고 특히 이제 성범죄자들이 또 다른 이제 범죄라든지 어떤 이런 치안에 대한 염려가 제일 컸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이 여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체제를 꾸렸고 3개월 만에 합의가 성사된 겁니다. 범죄 예방 환경시설, 즉 세태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시설을 또 설치를 했고요. 또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치안 불안을 또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 청사의 담장을 허물어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내부에는 북카페와 헬스장, 탁구장 등 주민 여가 시설을 조성해 심리적 거리를 좁혔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한 60여 분이 그러니까 보호관찰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호관찰소가 이전에는 그 깊이 해무 시설이 이제는 이제 뭐 필로 시설에서 또 선호 시설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보호관찰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을 느끼셨는데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활용하면서 보호관찰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처럼 기피 시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는 사례가 수도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끼리의 능동적인 연합 전략이 눈에 띕니다. 화성시는 대규모 화장장 겸 자연묘지 3만 8천 기를 갖춘 일명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는 광명시와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 5개 자치단체의 합의로 추진됐습니다. 화성시가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비 1,210억 원을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 500만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니만큼 이것이 2차제 꼭 처리가 돼서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수건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피 시설을 자치단체끼리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 전략도 주목됩니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기존 안양교도소와 의왕 예비군 훈련장을 서로 주고받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한데 모아 종합법무타운을 짓고 그 주변에 IT 벤처타운을 함께 조성하는 청사진으로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국책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의왕시민과 안양시민은 총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 기피 시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서울시에선 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양천구와 강남구에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했는데 두 곳 모두 자치구와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에선 군공항 이전 문제로 파열음이 계속됩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의 원인이 됐던 공군 제10 전투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인데 화성시 등 새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반발이 거셉니다. 이처럼 기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이기주의,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 편견을 걷어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또 이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들이 새로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지방자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자치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것인가 핵심적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기피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진단입니다. 사업의 세부 계획을 완성해놓고 그 타당성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중시했잖아요. 딱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림.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커뮤니티 플랜이거든요. 지역과 함께하는 계획이거든요.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합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피해 보상의 정도와 방법을 당사자와 함께 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얼마 인센티브 줄 수 있노? 어떤 과정을 할 거야? 어떤 규모로 할 거야?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만들어주고 나면 관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 종사하는 사람도 우리 지역 좀 참여할 수 있나? 어떻나? 배분은 지역 기금으로 할 거야? 개인별로 할 거야? 이런 것들 처음부터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있더라도 기피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방어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와 정부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게 현실. 전문가들은 기피 시설을 선호 시설로 만든 전략을 벤치마킹하면 좋다고 조언합니다. 외국의 선진국에 잘 그 님비 시설을 관리하고 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님비 시설이 아님을 속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접근한 방법도 한 방법이다. 남는 과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둘러 조정 기능을 맡아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부나 민선 광역단체장이 실질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갖춘 제3의 중재 시스템을 가동해야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사회 기피 시설은 바로 옆에 두긴 불편해도 반드시 있어야 할 내 집안의 화장실과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넘긴 이때 기피 시설도 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